나우의 김수정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 나우병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절센터의 이호강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눌 건데요.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서울 나우병원 관절센터에서 근무하는 유호강 원장입니다. 제가 인기가 있는지 저만 몰랐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줄기세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줄기세포가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요. 왜냐면 너무 비싸고 효과도 없고 게다가 몇몇 제품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져서 최근에 맘카페나 이 카페에 그 카티스템이라는 줄기세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원장님과 객관적으로 이 카티스템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카티스템을 처방을 좀 하시죠, 원장님? 네, 저도 실제로 이 연골 재생이 필요한 이제 관절염 환자들, 특별히 이제 4기에 해당하는 관절염 환자들은 카티스템이라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카티는 연골을 의미하고 스템은 아시는 대로 줄기세포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인체에 있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손상된 연골을 재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일단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좀 안정성이나 허가가 좀 받은 제품인가요? 이 제품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조금은 온라인상에서 조금 우려와 염려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마다도 조금 이견이 있으시지만 좀 더 근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식약청에서 한 600명 대상으로 이 시술을 받으신 분이죠. 대상으로 안정성에 대한 추적 관찰을 한 6년 정도 한 중간 보고가 있습니다. 그 보고에서는 안정성만 딱 고싱을 해서 한 연구인데 실제로 여러 가지 이상 반응이라든지 환자분들이 조금 우려하는 암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위해성은 없는 걸로 일단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 카티스템은 줄기세포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먼저 꺼내기에 앞서서 이 제품의 한글 정식 용어는 공종, 결국에는 이제 같은 사람 거라는 얘기죠. 이제 제대혈 유래는 말이 좀 어려운데 실제로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 탯줄, 태반이 생기잖아요. 그걸 이제 기증받아서 거기서 있다는 실제로 세포를 추출하는 방식인데요. 그리고 중간엽 세포 치료제입니다.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용어 자체가 학교 학창 시절에 이제 생물 때 배웠던 세포 관련된 거를 조금 소환을 하시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줄기세포는 크게 배아 줄기세포와 성체 줄기세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배아 줄기세포는 이제 수정 후에 보통 일주일이 지나면 세포 덩어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덩어리에서 채취하는 줄기세포를 우리가 배아 줄기세포라고 하고 추정하고 2주가 지나면 이제 그 세포들이 약간의 역할들이 조금씩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배엽, 중간엽, 그다음에 외배엽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층으로 나누어지는데 중간에 있는 중배엽에서 조금 둔화된 세포를 우리가 중간엽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이 세포는 결국에는 뼈가 되기도 하고 근육이 되기도 하고 연골이 되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 연골이 되는 부분을 일단은 의학적으로 활용한 제품이 되겠죠. 저도 아기 날 때 그 제대열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 제대열을 가지고 배양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성체 줄기세포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배아 줄기세포의 좀 상대적인 의미로 성체 줄기세포를 우리 몸에서 얻을 수 있는 조직은 크게 세 곳이 있습니다. 골수. 그래서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제도 실제로 이제 의학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리고 지방에서 처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제도 지금 시도되고 있고 그리고 아기 제대열에서 실제로 이제 세포를 이제 추출을 하는데 실제로 추출되는 세포의 수가 작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세포를 증식시키는 기술이 의약품의 어떤 핵심 기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환자가 나하고 맞는지를 어떻게 테스트를 해요? 이 제품은 면역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걸로 일단은 임상 단계에서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1상 또 2 이렇게 이제 3상으로 일단은 환자에게 이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흔히 거부 반응, 면역 반응이라 그러죠. 그런 반응은 거의 일단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효과가 좋으면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허가될 때는 1회 시술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실제로 연골이 반복적으로 손상됐을 때의 의약품을 다시 사용한 환자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부분은 조금 더 환자 컨디션에 맞춰서 조금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진료실에서 그래도 카티스템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환자는 그동안은 없었나요?
이 제품을 쓰고 부작용으로 일단은 좀 어려움을 겪는 환자는 제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이 제품 사용 후에 만족도가 조금 일반 미세 천궁술보다 높은 환자들이 좀 더 많은 편인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제가 연골 재생 측면만 말씀드렸는데 이 줄기세포가 우리 관절에 들어왔을 때 연골 재생이라는 가장 이제 1차 목적을 달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염증을 또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통증까지 좋아지는 그런 이제 치료적인 의미도 있는데, 실제로는 통증 조절 효과와 그 다음에 연골 재생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미세 천궁술보다는 의학적으로는 확실히 좀 더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는 시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비싼 고비용의 치료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카테스템 맞고 싶어요 한다고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네네. 병원마다 기준이 있는데 어떤 환자한테 이게 최적화된 치료인지. 이 의약품의 적응증은 연골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이제 국제 연골 재생 및 이제 관절 보존 학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1기, 2기, 3기, 4기. 4기에 해당될 때 이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이나 병변의 크기에 관한 명확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연골 손상 상태가 4기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권장하기로는 이제 50대에서 60대 정도, 그리고 병변의 크기가 너무 작지 않은, 어느 정도 비술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병변 연골 손상 환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편입니다. 이게 같은 카테스템이라도 나우병원으로 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만 신뢰를 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있기 때문에 오셔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작은 사이즈의 이 의약품을 이제 사용을 권장을 받고 오시는 환자들을 외래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긴 합니다. 그런 환자들한테 이 제품을 쓰면 안 된다는 그런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충분히 작은 사이즈에 대해서는 비수술적인 치료 경과와 그리고 체중 감량이라든지 재활 치료라든지 이런 이제 치료 맥락에서 치료 접근을 먼저 하는 것을 저희는 지금 우선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 그런 치료에 좋은 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추적 검사에서도 연골 손상이 더 진행되지 않는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골 통증이 해결되지 않고 무릎이 계속 붓는다든지, 그로 인하여서 추적 검사했을 때 연골 손상의 범위가 좀 넓어지는 환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한테는 의약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죠. 그럼 우리 같이 인사하는 걸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